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은 특정 자세에서만 통증이 있는 게 보통이고,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은 한번 찢어지면은 자연회복이 잘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건 예방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참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해결책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받겠습니다. 회전근개 병증의 가장 초기 형태인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어깨 내부에 위치한 힘줄인 회전근개가 그 위에 위치한 견봉뼈와 부딪혀서 염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은 특정 자세에서만 통증이 있는 게 보통이고, 또 병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30대에서 40대 이후에 생기고, 50대, 60대까지도 어깨가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충돌 증후군으로 이제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진단이 과소평가되는 이제 경향이 있죠. 왜냐면 30, 40대에는 충돌 증후군 정도인데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다른 더 이제 이후 단계의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통증이 없지만 팔을 어깨 위로 혹은 옆으로 들 때 생기는 통증, 힘줄이 뼈와 뼈 사이에 끼는 그러한 동작에서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동작은 팔을 옆으로 들면서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경우에 통증이 생기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팔이 어깨 높이 이하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또 많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넘어가서 뼈의 충돌이 이제 해소되면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팔을 멀리 뻗을 때, 그러니까 팔이 들릴 때 생기는 통증이랑 같은 얘기죠.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 속에 염증이 조금 만성화될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밤에 주로 아픈 쪽으로 누웠을 때 통증이 이제 악화되어서 수면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은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을 하거나 굉장히 복잡한 치료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는 비수술 치료로 일시적으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이제 진통제 위주, 소염제 위주의 약을 먹으면서 우선 어깨를 쉬게 해주고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피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통증을 단기간에 회복시켜주기 위해 주사 치료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급성기 통증이 가라앉으면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회전근개 강화 운동 내지는 어깨의 유연성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견갑골 움직임을 개선시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팔을 이렇게 들 때 팔뼈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등에서 이제 날개뼈까지 같이 움직이는데, 충돌 증후군을 오래 앓으신 분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날개뼈의 움직임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통증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날개뼈의 움직임이나 움직이는 어떤 습관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교정 치료가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요새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등이랑 어깨랑 목이 앞쪽으로 말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목 디스크나 등의 이제 근육의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근육이 뭉치는 그런 증상들도 많이 생기지만, 날개뼈의 움직임이 감소되어 있는 라운드 숄더,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라고 들어오고 치료를 오래 하셨는데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견갑골에 이상 운동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충돌 증후군 중에서도 이제 이런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재발이 흔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제한적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덮어주는 이제 날개뼈의 아랫부분이 퇴행성 변화로 뼈가 아래쪽으로 심하게 자라온 경우라면 이런 것들을 관절경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이제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초기부터 충돌 증후군을 수술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래되시거나 재발이 많거나 이게 특징적으로 뼈가 내려온 것이 아주 명확한 경우에는 수술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충돌 증후군이 10년, 20년 지속되고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이러한 뼈에 의해서 자극받던 힘줄의 실질 자체가 찢어지거나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 의사들은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힘줄이 실제 찢어지는 거죠. 근데 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뭔가 찢어지면은 대부분은 자연적 치유가 돼요. 어디에 상처가 뭐 칼질하다가 상처가 나도 피가 나도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다면, 소독 잘하고 잘 관리하고 2차 감염만 막는다면 자연 치유가 되죠.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은 한번 찢어지면은 자연 회복이 잘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병률, 그러니까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치료도 이제 까다로운 이유가 회전근개 힘줄이 한번 찢어지면 저절로는 잘 안 낫고 특별한 치료를 해야지 이제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경우는 이제 병원을 많이 찾게 되시는데, 그럼 그 원인이 뭐냐? 내적 원인은 이제 노화,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 두 번째는 해당 부의 혈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그리고 나이 들면서 피부도 주름이 생기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는 것처럼 힘줄 자체의 탄력이나 회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내적인 원인을 차지합니다. 외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선천적인 이제 천장뼈, 견봉의 모양. 예전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견봉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고, 전체 인구의 한 18%는 편평형, 이렇게 편평한 모양이고 40%는 구부러진 모양, 그리고 39%는 이렇게 갈고리처럼 앞쪽이 구리처럼 내려온 모양인데, 50년, 60년 전 연구입니다. 갈고리형일 경우에 70%에서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해서, 갈고리형일 경우에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잘 상한다 라는 이제 논문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뭐 일하시다가 뭔가 뜨끔하거나 다치거나 넘어지시면서 이제 순간적인 충격에 가해지는 이제 외상성 요인이 있겠고, 직업적으로 팔을 든 자세에서 이제 힘을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좋아하셔갖고 뭐 배드민턴, 테니스처럼 팔을 많이 휘두르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경우, 즉 이제 직업적 운동적 요인 때문에 생기는 과사용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가만히 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낫습니다. 파열이 생기면은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해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은 운이 없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파열이 커지거나, 국소적으로 혈액순환이 좀 떨어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부분 파열이 생길 경우에 1년에 그 파열의 크기가 4mm씩 좀 커진다고 합니다. 힘줄 하나의 크기가 대충 한 1.5cm에서 한 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 생기면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 4년 지나면 완전 파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파열이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파열이 있는 게 확인되면 그거에 따른 파열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비수술이든 수술이든 뭐 운동 치료든 재활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적절한 이제 치료를 하시고 받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고생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수술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꼬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힘줄을 오히려 더 상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던 의사도 있었고, 어깨는 깊숙이 존재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벌리고 수술적으로 도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깨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사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서, 어깨는 수술하면 안 된다, 어깨는 건들면 안 된다, 건들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어떤 생각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관절경 수술법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다른 어깨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찢어진 부분만 선택적으로 잘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지 않아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과감하고 용감하게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깨를 오랫동안 편하게 쓰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로 보시면은 찢어진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실과 앵커로 뼈에다가 다시 꼬매주는 이러한 회전근개 관절경 봉합술이 굉장히 유용한 치료 도구입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수술 자체는 관절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몸에 부담이 많이 가거나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술 자체가 이제 어떤 지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해롭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진 않거든요. 근데 재활이 조금 오래 걸려요. 저 부위가 원래 잘 안 낫는 부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낫는 부위를 꼬매 놨기 때문에 그 꼬매 놔도 낫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파열이 수술 이후에 파열이 있다면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재활 기간은 좀 짧아지거나 길어지기도 하지만 대충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보조기를 24시간 착용하셔야 되고요. 재활 치료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술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전근개입줄 4개 중에서 보통은 1개 이상이 이제 터지게 되면은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관절 안정성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뼈랑 팔을 움직일 때마다 이제 긁히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연골이 닳고 뼈가 닳면서 관절 자체가 이제 망가져 버리는 회전근개 관절 병증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전에 인공관절 업계가 발전한 게 대충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서부터 이제 발전을 하고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냥 어깨가 이렇게 막 망가져 버리면 시쳇말로 그냥 참고 살아야 됐어요. 근데 요새는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아주 독창적이고도 우수한 수술법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이제 처음에 개발됐고, 역행성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인공관절을 할 때 기본 원칙이 이제 원래 신이 만들어준 우리 몸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고 재건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역행성은 보세요. 이게 반대가 됩니다. 원래는 어깨뼈를 보면은 팔 쪽이 이제 구 모양으로 동그랗고 몸통 쪽이 이제 오목한 모양인데, 역행성 인공관절은 팔 쪽이 오목하고 몸통 쪽이 이제 동그란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에요. 이게 프랑스의 그라몽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요거를 처음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정형외과 학회지에도 실리지 못해서 겨우겨우 류마티스 내과 학회지에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어깨 인공관절의 주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훌륭한 노력과 아주 독창적이고 천재적인 생각으로 생긴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은 점점 결과가 좋아져 갔고요. 요새는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인공관절을 안 하면 좋죠. 이거는 가장 말기에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예방입니다. 그래서 파열이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다면은 진행하지 않게 조기에 치료를 잘 받아서 인공관절까지 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참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해결책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어깨 힘줄 파열은 다양한 이제 형태로 나타나고, 요새는 이제 아무리 심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생겼으니까 겁내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